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제5강 4번 발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건널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강물을 건너는 그림이 있습니다. 건널섭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에 걸음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걸음보를 결합하여 건널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건널섭은 사람이 얕은 냇물을 걸어서 건너듯이 이를 건넌다는 뜻이며, 보기로 섭수가 있고, 냇물을 건너갈 때 발에와 닿는 물을 헤쳐가듯이 어떤 일을 거친다 또 겪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섭렵이 있고, 물을 헤쳐 건너듯이 많은 사람과 관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섭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건널섭, 거칠섭, 겪을섭, 관계할 섭입니다. 다음은 자줏빛 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자줏빛 색을 칠하며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줏빛 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해차의 실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해차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실사를 결합하여 자줏빛 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자줏빛 자는, 자줏빛은 빨강과 파랑의 중간색으로 이 두 가지 빛깔이 비슷한 분량으로 섞어 물들인 이 실의 빛깔이 일 자줏빛 또 보랏빛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자줏빛 자, 보랏빛 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건널섭은 물수변에 걸음보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강물이나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냇물을 걸음보, 걸어서 가니까 건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널섭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거칠섭, 겪을섭, 그리고 관계할 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나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에 걸음보를 결합하면 건널섭이 됩니다. 다음은 자줏빛 자입니다. 자줏빛 자는, 자줏빛은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으면 자줏빛이 됩니다. 그래서 빨강과 그리고 파랑의 중간색으로 이 두 가지 빛깔을 비슷한 분량으로 물들인 이 실의 빛깔이 곧 자줏빛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이해차의 실사를 결합하여 자줏빛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자줏빛자 그리고 보랏빛자입니다. 그래서 이해차의 실사를 결합하면 자줏빛자 또 보랏빛자가 됩니다. 다음은 태어날 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귀한 어린이가 태어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태어날 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에 끌련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끌련을 결합하여 태어날 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태어날 탄은 세상을 구원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어줄 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아 백성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오랜 세월을 끌어오더니 드디어 이를 태어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탄신이 있고, 그러나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태평성대는 간 곳이 없으니 이 거짓말 또 속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방탄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태어날 탄, 거짓말 탄, 속일 탄입니다. 다음은 채소소 나물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밭에서 가꾸는 채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물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짝필과 흐를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나물의 뜻을 나타내는 풀초 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발소의 뜻을 나타내는 짝필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흐를유를 결합하여 나물소, 채소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물소는 사람이 먹는 나물의 씨앗을 밭에 심으면 동물의 발처럼 씨앗이 뿌리를 내리며 아기가 태어나듯이 싹이 터 나오는 것을 나타내어 일 나물도 채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채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물소, 채소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태어날 타는 말씀은 변에 끌련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세상을 구원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어질 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아 말씀언입니다. 끌련, 백성들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래 끌어오더니 드디어
태어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태어날 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태평성대는 간 곳이 없으니 거짓말이라는 뜻이 되어서 거짓말탄이 되었고 또 속일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에 끌련을 결합하면 태어날 탄이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거짓말탄, 속일탄이 됩니다. 다음은 나물소, 채소소입니다. 나물소, 채소소는 풀초머리는 나물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물의 씨앗을 밭에 심으면 발소, 그 동물의 발처럼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흐를유, 아기가 태어나듯이 새싹이 움터 나오는 것이 나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나물소 그리고 채소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초머리 밑에 발소와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흐를유를 결합하면 나물소 또 채소소가 됩니다. 훈과음은 나물소, 채소소입니다. 다음은 제초갈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119 구급대가 시간을 다투면서 제초가에 달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초갈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변에 발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변에 발족을 결합하여 제초갈촉, 독초갈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초갈촉은 사람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이를 제초간다 또 독초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촉구가 있고 시간이 급히 다가와 제초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촉박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촉박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제초갈촉, 독초갈촉, 촉박할촉입니다. 다음은 붙잡을 착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재빠르게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붙잡을 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의 발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변의 발족을 결합하여 붙잡을 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붙잡을 착은 돌아다니는 닭을 붙잡으려면 모이를 주고 닭이 열심히 모이를 먹고 있을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재빨리 손을 내밀어 닭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이를 붙잡는다 또 사로잡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포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붙잡을 착, 사로잡을 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초갈촉은 사람인변에 발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발족,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초간다는 뜻을 나타내서 제초갈촉, 독초갈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급히 다가와 제초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촉박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촉박갈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변에 발족을 결합하면 제초갈촉, 독초갈촉이 되고 또 촉박할촉이 됩니다. 다음은 붙잡을 착입니다. 붙잡을 착은 손수변에 발족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손수, 손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발을 붙잡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손수변에 발족을 결합하여 붙잡을 착, 또 사로잡을 착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붙잡을 착 그리고 사로잡을 착입니다. 다음은 융성할 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땅이 우뚝하게 솟아오른 곳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융성할 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내릴강에 날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낮은 곳의 뜻을 나타내는 내릴강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에 초목이 싹터 자란다는 뜻을 나타내는 날생을 결합하여 융성할 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융성할 융은 산 언덕에서 내려온 낮은 지대에 초목이 싹터 자라나는 것을 나타내어 이 높아진다 또 솟아오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융기가 있고 초목이 무성히 자라듯이 나라의 살림살이가 일융성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융성이 있고 정성이 높으니 삶 두텁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융숭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융성할 융, 높아질 융, 솟아오를 융, 두터울 융입니다. 다음은 봉우리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봉우리가 우뚝하게 높이 솟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봉우리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매산 밑에 만날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매산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만날봉을 결합하여 봉우리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우리봉은 매산을 변에 나타내어도
같은 뜻의 글자인 봉우리봉이 됩니다. 만날봉은 사람이 걸어갈 때 왼발과 오른발이 스치며 만나듯이 또 무성하게 자라난 풀이 풀무성할 봉입니다. 서로 엇걸려 만나는 공통점이 1. 만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봉우리봉은 산의 두 능선이 만나는 곳으로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솟아있는 이를 봉우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봉이 있습니다. 군과 음은 봉우리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융성할 융은 내릴강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에 초목이 자란다는 뜻을 나타내는 날생을 결합하여 융성할 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릴강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그 변과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초목이 자란다는 뜻을 나타내는 날생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산 언덕에서 내려온 낮은 지대에 초목이 싹터 자라나는 것을 나타내어서 높아진다 또 솟아오른다는 뜻이 되었고, 또 초목이 무성히 자라듯이 나라의 살림살이가 융성하다는 뜻이 되어서 융성할 융이 되었고, 또 정성이 높으니 두텁다는 뜻에서 두터울 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우리봉입니다. 봉우리봉은 매산 밑에 만날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매산, 산의 두 능선이 만날봉, 그 만나는 곳으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있는 곳이 봉우리라는 뜻을 나타내서 봉우리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산 밑에 만날봉을 결합하면 봉우리봉이 됩니다. 훈과 음은 봉우리봉입니다. 다음은 상봉할 봉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두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상봉할 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만날봉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만날봉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상봉할 봉, 만날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상봉할 봉은 약속한 시간과 지정된 곳에 만나러 가서 두 사람이 약속한 대로 이를 상봉한다 또 만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상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상봉할 봉, 만날 봉입니다. 다음은 꿀벌봉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사냐에서 자생하는 꿀벌의 그림이 있습니다. 꿀벌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만날봉에 벌레곤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벌레곤은 벌레회를 두 개 결합하여 꾸물거리는 벌레들이라는 뜻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모양이 크게 변형하여 벌레회를 글자의 변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모둠살이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만날봉을 결합하여 꿀벌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꿀벌봉은 곤충 중에서 모둠살이를 잘 하는 특성이 있는 이를 꿀벌 또 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여왕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꿀벌봉, 벌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상봉할 봉은 만날봉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뜻은 만날봉, 곧 약속한 시간과 지정된 곳에 만나러 걸어갈 착, 가서 두 사람이 약속한 대로 만난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봉에 걸어갈 착을 결합하면 상봉할 봉 또 만날봉이 됩니다. 훈과 음은 상봉할 봉 그리고 만날봉입니다. 다음은 꿀벌봉, 벌봉입니다. 꿀벌, 벌봉은 벌레회에 만날봉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벌레회, 곧 벌이라는 벌레는 그 특성이 만날봉, 모둠살이를 하는 특성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벌레회에 만날봉을 결합하여 꿀벌봉 그리고 벌봉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꿀벌봉 또 벌봉입니다.